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 초청 비자와 관련된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 대기 기간에 대해 제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처럼 비자 나오기까지 3년? 진짜 그럴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비자 신청만 하면 금방 나오는 줄 아세요. 하지만 부모 초청 비자, 특히 기업 부모 비자는 정말 긴 여정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그 구조를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자, 먼저 신청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한 줄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비자 신청 대기 연락 없음. 갑자기 서류 요청, 다시 대기 건강검진 요청, 보증금 요청 승인. 말만 들어도 숨이 막히시죠? 그런데 이건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건 호주 이민국, 즉 이민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호주는 전 세계에서 이민 신청이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부모 초청 비자 같은 경우엔 정원, 그러니까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호주 정부는 매년 몇천 명만 받겠다고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해에 부모 초청 비자 정원이 6,000명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신청자가 10,000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4,000명은 그 다음 해로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새로 신청자들이 또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 신청자는 계속 쌓이고 심사관은 부족하고 시간은 지체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파이프라인 또는 줄서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은 해에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2021년에 신청하고 2024년에 승인받았는데 어떤 분은 똑같이 2021년에 넣었는데도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심사관마다 처리 속도가 다르고 개인 서류 상태, 보증금 납부 시점, 건강검진 여부, 추가 자료 제출 여부, 이런 것들이 전부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바로 신청 당시의 대기열 순서입니다. 이건 마치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은 것과 같아요. 내가 200번째고 앞에 있는 사람이 199명인데 그중 절반이 아직 보증도 안 했고 서류가 빠져 있으면 그 사람들 먼저 다 처리하느라 내 차례는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해요. 비자는 복불복이다. 그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준비 잘하면 빨라지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비자 심사는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 걸까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청서 접수, 두 번째는 임시번호 할당, 세 번째는 보증 요청, 네 번째는 승인 또는 거절 결정.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몇 달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세 번째 단계, 보증 요청까지의 대기예요. 이게 길게는 2년, 짧아야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동안 아무 연락도 없을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불안하죠. 뭐가 잘못된 건 아닌지, 서류가 누락된 건 아닌지.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순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호주 이민국에서 아무 연락 없는 건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오히려 좋은 사인입니다. 연락이 왔다는 건 이제 보증 서류 내라고 한다는 거고, 그게 끝나면 건강검진 요청이 오고 보증금 입금하라는 메일이 와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실수가 많아요. 메일을 못 보고 지나치거나 잘못된 이메일 주소를 적어서 연락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민 서류 제출할 때 이메일, 전화번호 정확히 적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민 컨설턴트나 전문 사무소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적어도 서류 누락이나 연락 누락 같은 실수는 줄일 수 있어요. 물론 비용은 들지만 그만한 가치는 있다는 게 많은 분들의 공통된 후기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부모 초청 비자, 특히 143비자의 경우 대기 기간은 2년에서 4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사 정원이 정해져 있고 신청자는 많고
심사 속도는 느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준비를 더 꼼꼼히 하고 서류를 정확히 내고 심사 중 연락이 잘 오게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비자 대기 중에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지를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신청 후 몇 달 동안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심지어 1년 동안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호주 이민국은 비자 신청서를 받자마자 바로 심사하지 않아요. 일단 임시번호만 주고 그 다음엔 순서대로 대기시키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민국에서 연락이 없는 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 써서 연락이 안 오는 건 아닐까? 혹시 이메일을 잘못 적었나? 아니에요. 신청 번호를 받았다면 일단 접수는 완료된 겁니다. 그 다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 예상 못한 시점에 갑자기 메일이 옵니다. 보통 이렇게 적혀 있어요. 추가 서류 제출 요청, 보증 서류 요청, 또는 건강검진 요청. 문제는 이 연락이 한글로 오는 게 아니고 영어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메일 제목도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스팸 메일로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위험한 일이죠. 이메일 확인은 매주 꼭 하셔야 하고요. 신청 당시 썼던 이메일이 뭔지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그리고 이메일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민국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서류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경력 증명서가 누락됐다든지, 가족관계 증명서의 번역이 누락됐다든지, 보증서에 사인이 빠졌다는 식으로요. 이 경우엔 보통 28일 안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 기간 안에 못 내면 비자 심사 자체가 중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는 미리미리 하셔야 해요. 특히 경찰서 서류, 건강검진 서류, 공증 서류 같은 건 미리 받아놓고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건강검진 재검 요청이 올 수 있어요. 처음 검진 결과에서 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든지, 엑스레이에서 무언가 확인이 안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재검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정확히 확인하려는 절차일 뿐이에요. 다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죠.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는 가벼운 운동, 금주, 식이 조절을 며칠만이라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 보증금 요청 단계입니다. 이메일로 금액이 안내되고 지정된 날짜까지 입금을 해야 해요. 이때 금액이 꽤 큽니다. 보통 1인 기준 4만 달러 이상, 부부일 경우 6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입니다. 이 돈을 입금해야 실질적으로 마지막 승인이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자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몇 달씩 지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와 미리 상의해서 자금 계획을 준비해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가끔은 정말 황당한 이유로 심사가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서류는 다 냈는데 이민국 내부 시스템에 오류가 나서 진행이 멈춰 있다가 몇 달 뒤에야 다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담당 심사관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땐 정말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하고 화도 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긴 하지만 마음의 불안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기 중일 때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인 준비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매일 이메일만 들여다보면서 언제 나오나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커져요. 비자 심사라는 건 내가 조바심 낸다고 빨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서류를 정확히 내고 연락을 놓치지 않으면 그만큼 늦어질 확률은 줄어듭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대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을까?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히 단축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일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몇 달, 심지어 1년 이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신청서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제출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걸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 철자가 다르거나 빈칸을 비워두거나 서류 순서가 엉켜 있거나 중복해서 제출했거나 이런 사소한 실수 때문에 추가 요청이 들어오고 그 요청이 오고 가는데 또 몇 달이 걸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땐 여권,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의 비자 서류 이 모든 걸 옆에 두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도록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서류 번역과 공증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은 영문으로 번역해서 공증까지 받아야 인정됩니다. 그런데 보통 번역을 맡기면 며칠 걸리고 공증도 하루 이틀 걸립니다. 이걸 비자 신청 후에 하려고 하면 이미 시간이 늦는 거예요. 서류 준비는 비자 신청보다 먼저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경찰서 범죄 경력 증명서를 미리 받아두세요. 비자 심사 중간에 이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서에 신청하면 발급까지 며칠 걸립니다. 또 영문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다시 받아야 하죠. 이런 경우 미리 준비해두면 추가 요청이 와도 바로 대응할 수 있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검진을 요청받기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미리 체크해 두세요.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나오거나 혈압이 높게 측정되면 추가 검사가 들어가고 그러면 심사가 멈춰버립니다. 물론 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자가 거절되진 않지만 그에 따라 시간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적어도 신청 전 한두 달 동안은 금주, 식습관 조절, 건강검진 이런 걸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문제가 있다면 미리 치료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이메일과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하고 수시로 확인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심사관이 추가 자료 요청을 보냈는데 메일을 못 받았거나 스팸으로 넘어갔거나 이메일이 바뀌었는데 업데이트 안 했거나 이런 이유로 수개월 동안 진행이 멈추는 일이 진짜 많습니다. 가능하면 자녀의 이메일 주소와 부모님의 주소를 함께 기재해서 양쪽 모두가 체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여섯 번째, 컨설턴트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 서류를 잘 모르시는 분들,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혼자서 하기보다는 이민 전문 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용은 들지만 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 제출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또 이민성과의 소통도 대행해주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도 훨씬 줄어듭니다. 일곱 번째, 준비 기간부터 마음가짐을 바꾸는 겁니다. 비자라는 건 내가 속도를 조절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그 시간을 불안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준비하면서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 공부 조금씩 시작해 보셔도 좋고 호주 의료 시스템 알아보거나 현지 교민 커뮤니티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잡으면 그 시간이 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긴 기다림 끝에는 가족이 다시 함께 사는 진짜 인생의 전환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비자가 나오면 손주랑 매일 아침 인사할 수 있고 딸, 아들 얼굴 보며 밥 먹을 수 있고 같은 도시에서 같은 하늘을 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 조금만 더 차분하게 준비해 보자고요. 정리해 볼게요. 대기 기간을 단축하려면 서류를 정확히 내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건강 체크하고 이메일 놓치지 않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도움도 받고 마음을 다잡고 기다리는 것.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게 다뤄드릴게요. 가족과 함께 사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